안녕하세요. 송송가정의 수학편입니다. 수학 전공하고 제가 일반 대학원 수학교육학과를 나오고 3,000명, 2,000가정 30년간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일반 가정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아주 좋은 채점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찾는 채점, 엉터리 채점 하지 마세요 라고 제 1편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요청이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채점 방법은 엉터리 제가 엉성한 채점 그랬는데 이렇게 했죠. 자,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여기 틀리고 다 맞게 하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채점 방법은 뭐라 그랬죠? 찾아준 거 아닙니까? 고쳐봐. 끝. 예. 그 채점하는 분도 편하고 어찌 보면 고치는 학생도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가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은 틀려. 유사한 문제. 오늘은 이 문제집에서 맞았는데 다음 좀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을 풀 때는 헷갈려하고 개념이 없어. 아, 왜 그러지? 지난 시간에 맞았는데? 아, 그것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는 채점을 하는데 1, 2, 3, 4번 중에 한 개 오답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이것도 다 맞았고요. 18번부터 20번 사이는 조금 마지막에는 어려운 문제라서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여기에 또 한 개의 오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채점이 찾는 채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 2, 3, 4를 조금 더 이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가 썼습니다. 자, 이 학생이 사실은 제가 이제 비밀을 좀 공개하자면 이 학생이 2번 문제를 풀 때 최대 공약수로 풀까 최소 공배수로 풀까 8과 11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운 좋게 이걸로 해서 풀어서 맞았어요. 고민은 했는데 개념이 별로 없어. 그런데 3번도 혼합계산, 1번도 약수는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런대로. 근데 4번 문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어떤 관계 문제를 냈는데 이것을 풀긴 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4번과 2번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엄마나 선생님께서 채점을 찾는 채점으로 해서 이 4개 중에 한 개의 오답이 있다라고 채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번인가? 아니야, 4번이 내가 아까 풀은 것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사실은 2번이 자신이 없었어. 50%야. 이걸까 고민하다가 이걸로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고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한번 답을 써봐야지 이게 오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해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엄마나 선생님께 제출을 딱 했는데 다시 채점한 어른이 4번을 고칠 줄 알았더니 4번을 못 고치고 오히려 또 2번도 이것도 오답이고 이것도 오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찾는 채점이 장점이 이거예요. 이거 못 찾았구만. 그리고 못 고쳤구만. 2번 본인이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구만. 개념이 불분명했겠구만. 운 좋게 맞은 거구만. 그러면 이 친구는 다음 문제집이나 내일 시험을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 없이 이 문제 똑같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꼬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냈다든지 그러면 또 고민만 하다가 이걸까 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 자신 있게 맞아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좀 황당하죠. 아니
고치면 끝나고, 고치면 끝나고, 못 고치면 다시 고치게 하고 다시 설명해 주면 끝나는 일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찾는 채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는 경우가 제가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나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질문을, 무슨 질문? 몰라서 묻는 질문을 그냥 질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는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발문을 할 줄 아는 선생님이어야 좋습니다. 자, 찾는 채점의 좋은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채점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애매모호 아리까리 갸우뚱한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운이 좋다, 이런 것을 전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세 번째, 오답을,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연습장에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연습장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풀이 과정을 안 쓴 사람은 오답이 나왔거나 오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일단 들까요? 풀이를 안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또 풀어야 하잖아. 다시 풀어야 돼. 그런데 풀이 과정을 쓴 사람은 다시 풀 필요가 없고, 여기 자기 분석 발견을 하면서 문제 해결력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상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풀이를 처음부터 또 써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짜증내겠죠. 또 고쳤다고 생각을 해서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풀이를 발견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풀기만 한 것이니까, 다시 풀 때는, 그러니까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또 틀려. 그러면 또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요, 풀이 연습장을 안 쓰는 사람, 찾는 채점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짜증나는 일이 두 번씩 적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의적인 영역에서 흥미상실의 원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엉터리 채점과 찾는 채점의 차이점 때문에 정의적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서 2년, 3년, 4년이 가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옷에 젖어가지고 짜증 실증 내다가 급기야는 수포자의 길로 서서히 가요. 근데 누적돼서 몇 년간 누적된 수포자는요, 이 고치려면 3, 4년, 2, 3년 아래 과정부터 다시 해야 돼요. 비록 다시 한다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이 아니라 뭐 한 6개월가량, 뭐 3개월가량, 어떤 심한 아이는 한 1년가량을 다시 복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래도 꽤 나와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가서 대량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수포자가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엉터리 채점으로 하면서 선행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적어도 복습 내지는 현재 학교 과정을 할 때 야무지게 제대로 찾는 채점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차차 선행을 들어가더라도 이 친구가 연습장 풀이까지 잘하면서 선행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채점도 이러면서 뭐 애매모호하게 분석도 없으면서 그냥 진도만 나간다면, 선행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더 오히려 불안 때문에 선행할 뿐이지 아이들은 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서서히 개념이 약해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포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찾는 채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